나오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태가 좀 안 좋죠? 예, 요즘 뭐 막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 나라의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렇게 된 나라의 그 많은 것들을 제가 뭐 비교하고 경제 강의를 많이 듣는데 결국에는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 나는 똑같이 일을 하는데 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계속 마이너스 나잖아요. 은행의 금리도 나는 버는 거 똑같은데 계속 그 올라가니까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플리티는 지금 벌써 5년 준비해 오면서 이제 곧 비상을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월화수목금토 해서 월화만 여기서 강의를 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단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다 나오셔서 이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배우셔야 되고 일주일에 2번 집중하시고 나머지는 집에서 편안하게 줌으로 다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인지를 하시고 이제 하셔야 된다. 그 주변에 자기 전산 잘 못 만드시는 분 있으신데 사실 반복적으로 뭐 맘먹고 한 하루 이틀만 공부하시면 못 열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토큰 가격이 뭐 조금 올라간다. 그럼 빨리 뭐 내가 조금이라도 팔아서 현금화하고 이런 부분 간단하거든요. 그런 거는 좀 할 수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나왔지? 그래서 이제 우리 식구들이라 네, 저는 또 손님이 와서 이 앞에 커피숍 갔다 와야 돼요. 아무튼 새로 오신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고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임스 대표님의 소개는 저보다 훨씬 예쁜 우리 소피아 대표님께서 또 안내해 주실게 1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셔도 됩니다. 웃겨라. 시간이 되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일주일에 매주 뵈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대면으로도 뵈고 우리 줌으로도 지금 줌 미팅 우리가 많이 활성화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줌 미팅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어온다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저희 저요. 남자분들은 아예 안 들어오시네. 미워야 되겠다. 너무 반응이 없으셔 남자분들은. 네, 오늘 12월 첫째 주 2시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의 해주실 분은요, 정말 우리 어필리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잘생기고 멋진 남자입니다. 네, 그리고 성품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일단 진짜 책을 많이 읽으세요. 네, 책 안 읽으시죠? 네. 1년에 한 권 읽는다. 저는 가끔 그래도 책 읽거든요. 네, 근데 제가 예전에 차를 한번 탔는데 책이 진짜 한 6권, 7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 다 읽으세요 했더니 다 읽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책 읽는 거 좋아하시고 그리고 우리 블록체인 공부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매주 강의 준비를 하시잖아요. 사실 이 강의 준비가 쉽지 않아요. 매번 해도 되게 부담스럽고 그리고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아서 되게 막 민망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대표님들이 앉아 들으실 때 정말 자세가 중요해요. 네, 핸드폰 정말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놀란 게 강의 도중에 막 전화 받는 분도 계세요. 정말 저는 너무 놀라워요, 그게. 그리고 전화도 웬만하면 나가서 받지 마시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조이지 마시고 만약에 졸음이 온다 그러면 일어나서 눈을 이렇게 크게 뜨세요. 뭘 안 하니까. 그리고 저를 불러주세요. 그럼 제가 성냥개비를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12시간, 뭐 10시간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초롱초롱한 눈으로 반응해 주시고 핸드폰 꼭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지금 장소도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티파니 대표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강의 시간에 정말 집중해 주시고
정말 퀄리티 높은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네, 제임스 유 대표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유승재라고 합니다. 네, 지금 우리 회사가 이제 4년이 넘고 5년째 가면서 지금 큰 변화보다도 지금까지 해온 거로 인해서 많은 이제 실질적인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NFT 위주로 꾸준히 강의를 했는데 아마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한두 번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어필리티가 5년 동안 어떻게 왔는지 1시간이지만 좀 한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최대한 제가 많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고 좀 쉽게 이해되도록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필리티는 사실 우리가 뭐 삼성도 혼자서 다 하진 못해요. 현대도 마찬가지고 어필리티는 이제 어플리에이트 협력하다에서 나온 우리의 이제 리브랜딩 한 우리 브랜드 네임이죠. 그래서 어필리티입니다. 웹3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중심이 되지만 다 우리가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각 분야의 최고의 기업들하고 최고의 회사들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허브란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4년 전서부터 준비를 해왔죠. 예, 우리가 막연히 미래 나중에는 뭐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언제냐 지금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블록체인 기반 웹3 메타버스가 우리 어플리티예요. 너무 쉽죠? 맨날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처음 듣는 말 있나요? 근데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야, 블록체인만 얘기하면 뭐 돈 되는 건가 보다. 웹3 얘기하면 와, 새로운 생태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어디에 가죠? 돈 많이 주는 데 가죠. 예, 정확하게 이 의미를 아시면 우리가 어떤 스캠이나 이런 거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부리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웹3, 인터넷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이 공정하게, 공정이 우선입니다. 공정해야지 분배가 있고 상생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뭘로 만드냐? 블록체인이란 기술로 만드는 거예요. 웹3, 블록체인보다 더 좋은 기술이 있으면 그걸 만들겠죠. 근데 현재는 블록체인이 최고의 기술입니다. 메타버스는 인터넷 사용 환경이 굉장히 확장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플리티는 4년 전에 가상토지를 시작으로 해서 가상토지를 우리가 보유만 하면서도 진토권을 받았죠. 그리고 비트코인 보상을 우리가 받는 상품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웹3를 사람들이 야 진짜 만들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든 건 뭐냐면요. 비트코인의 가치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줬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이 어떤 기술을 만들었는지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야 웹3라는 생태계를 정말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든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상품이 나오고 이제 FX 밈 런치패드 곧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기간이 조금 딜레이되고 있는데요. 테스트를 좀 더 한 다음에 이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메트로피아 광고 앱으로 연결이 되죠. 이렇게 단 하나의 상품만 가지고 시장에 나온 게 아니에요. 단 하나의 상품만 가지고 웹3 생태계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비트코인 중요한 비트코인 말씀 먼저 드릴게요. 전 세계 자산 순위 30위까지 보면은 비트코인이 8위, 5위, 6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좀 전에 달아서 5위예요. 근데 대충 우리가 머릿속에서 기억하기 있어야 될 거는 전 세계 자산 순위는 1위는 부동의 1위는 금이다. 금의 총 가치가 제 손가락에 있는 이 금까지 포함해서 24K예요. 네, 포함해서 금의 총 가치가 22조 달러에서 25조 달러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많이 올라갈 때 27, 8조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비트코인 가치는 금의 가치의 한 10분의 1 정도 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2조 2천억 달러, 2조 3천억 달러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금의 10분의 1 정도의 가치가 지금 비트코인입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전체 금의 가치보다 비트코인 가치가 항상 더 높아졌다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전 세계 자산 순위 30권 내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요. 안타깝게. 그리고 뭐 마스터카드나
여기 비자 카드가 17위, 22 정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자산 순위가 됐는데 이제 비트코인 의심 아직도 되나요? 자, 이렇게 자산, 전 세계 돈이 흐르는 거를 먼저 캐치하고 돈을 제일 먼저 버는 데가 투자은행들이죠. 엄청난 상품, 엄청난 금융 상품을 만들어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골드만삭, 모건스탠리 다 아시죠? 예, 엄청난 회사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회사 위에서 먼저 움직이는 회사들이 있어요. 투자회사 위에서 움직이는 회사들은 우리는 보통 자산관리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5개 회사는 나 처음 봤다 하면 좀 관심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5개 회사는 꼭 기억을 하고 계신 게 좋습니다. 블랙락, 뱅가드, 스테이트, 피델리티, 핀코. 뱅가드는 전 세계 처음으로 인덱스 펀드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피델리티는 전 세계 최초로 뮤추얼 펀드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고 1970년대죠. 핀코는 뭐 채권의 왕이라고 하는 회사고,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1700년대에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들이 먼저 자산을 움직이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 상품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게 밑에 회사들이죠. 얼마큼 자산을 움직이길래 정말 자산관리 회사일까? 블랙락은 우리나라 GDP가 3,000조예요. 우리나라 전체, 저도 회사가 있지만 저 회사에서 버는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돈을 버는 게 3,000조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은 650조에서 670조 정도 되죠. 블랙락 하나가 움직이는 자산의 규모는 1경 7,000조예요. 우리나라 GDP의 몇 배? 우리나라 예산의 25배를 이 단 하나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잘 모르셨죠? 예, 그래서 자산관리 회사들은 정책, 미국 정부랑 같이 움직이죠. CEO는 레리 핑크입니다. 말처럼 핑크핑크하게 생기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 자산관리 회사가 정말 뭘 하고 있나 우리가 볼게요. 그럼 돈의 흐름이 우리가 보이겠죠. 비트코인 채굴하고 남은 게 지금 딱 5% 남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채굴이 힘들어졌어요. 에너지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전기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난이도도 엄청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채굴하는 회사들은 보통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고 채굴하는 데만 한 1조 정도 막 투자하고 이렇게 채굴을 하고 있어요. 그런 채굴 회사의 지분을 뱅가드,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회사가 장악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5%의 비트코인을 자산관리 회사가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예. 시장에서 안 사고 지금 채굴하는 것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자, 블랙락은 지금 비트코인 떨어지니까 뭐 블랙락이 뭐 이렇게 뭐 내다 판다 이런 얘기 있지만 이 기간을 지난 다음에 결과를 한번 보시면 엄청난 결과가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1년 좀 넘었지만 블랙락은 ETF를 통해서 벌써 8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조금 내려갈 때마다 언론들이 난리를 쳐요. 예, 이거 조금 내려갈 때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죠. 예. 블랙락만이 아니고 일반 회사 중에 스트래티지 회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64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모았습니다. 일반 회사 중에 제일 많이 비트코인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죠. 근데 이 스트래티지의 지분 구조를 봐도 누가 대주주냐? 아까 말씀드렸던 인덱스 펀드를 제일 먼저 만들었던 뱅가드가 최대 주주예요. 자, 그럼 자산관리 회사가 하는 일이 딱 눈에 보이시죠? 5% 남은 비트코인을 확보하려고 비트코인 채굴 회사에 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회사에 또 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자산관리 회사가 하는 거예요. 메타플래닛이라고 일본에 비트코인을 이제 공격적으로 매입을 하겠다 선언한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의 최대 주주도 어디다? 피델리티예요. 자, 이거 보면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추진하는 거는 이렇게 하락 장일 때 항상 추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제일 정말 이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쉽게 알듯이 지니어스법이라고 있어요.
네,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천재적인 법인데 지니어스 엑스라고 하는데 사실 앞글자만 딴 거죠. 미국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국가의 혁신을 위한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에 관한 가이딩과 확립에 관한 법이에요. 거창합니다. 대단한 법이에요. 예, 이건 뭐 세부적으로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 시간에서 힘들지만 달러 베이스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장벽이 없이 글로벌하게 다 쓰일 수 있는 법안이 이 법안입니다. 자, 우리가 넷플릭스를 본다 그러면 우리가 유튜브를 저 프리미엄 구독하고 있거든요. 보려고 그러면 지금 원화로 결제하죠. 앞으로 유튜브에서 달러 베이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그걸로 결제하라고 그러면 그걸로 해야 되겠죠. 그럼 제가 달러를 쓰는데 국경이 있나요? 없죠. 미국 달러가 국경을 무시하고 글로벌하게 쓰일 수 있는 법이 이 지니어스 법이에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딴 일로 바쁜 것 같아요. 저쪽 계신 분들이. 자,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법정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게 하려면 유동성, 주권, 신용이라는 화폐 본질의 기능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유동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의 총 결제액이 작년에 25조 달러였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한 금액은 그걸 넘어섰어요. 합친 것보다. 그래서 27조 달러나 됐어요. 유동성 충분합니다. 저도 외국인 근로자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 나오고 있어요. US 달러, USDT로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리하는 직원이 지난주에 전화해서 USDT가 뭐예요? 그러는 거야. 왜? 그걸로 달라고 그러냐? 얘기가 나온대. 지금 환율이 별로 안 좋잖아요. 예, 그럼 똑같은 원화로 급여를 받으면 환차손이 발생하고 보는데도 제3국에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몽골이나. 그러니까 기간도 많이 걸리고 수수료도 많이 걸립니다. 듭니다. 근데 USDT로 걔네들이 이제 원하는 거죠. 그런 게 없잖아요. 주권은 뭐 사인한 이 양반 미국이 주권이고요. 미국이 전 세계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누가 부정할 수 있나요? 네? 부정하고 딴짓하면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같이 가야죠. 그래야지 우리한테 이익이 많은 거죠. 그건 당연한 기본적인 원리 아닙니까? 신용,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무엇으로 담보할 것인가. 지금 달러에 대한 담보는 1944년도에 브렌트 우드 체제에서 뭐로 베이스로 했죠? 금으로 했죠. 근데 금을 베이스로 한 달러 체제가 30년도 못 갔어요. 예, 71년도에 닉슨이 선언을 벌였죠. 야, 우리 달러 베이스로 금 베이스로 달러를 발행 안 할 거야. 금 없어도 그냥 막 할 거야. 그게 71년도예요. 30년도 못 갔어요. 근데 이제 글로벌하게 USDT 달러 베이스의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에 쓰이게 되면 그걸 담보할 수 있는 거는 현재 유일하게 뭐 뿐이 없다? 비트코인뿐이 없어요. 금을 더 갖다가 이걸 담보를 하겠어요? 채권을 막 발행하는데. 그래서 미국의 자산관리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레리 핑크 이 회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앞으로 돈 많이 비싸질 거라고 생각해서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US 스테이블 코인의 뭐로 사용이 된다? 담보물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신뢰를 주기 위한. 예.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기축통화로 법정화폐로 전 세계에 쓰여질 때는 누군가 그걸 신뢰할 수 있는 담보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금을 갖다 확보할 수 없어요 지금. 뭐 중국에서 2,000톤 넘게 금맥이 발견됐다고 그러는데 그걸 미국이 사올까요? 못해요. 근데 비트코인은 미국이 엄청나게 모으고 있죠. 그래서 40% 이상, 50% 이상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 비트코인의 40% 이상. 자산관리회사들이 확보한 비트코인까지 하면은 60% 되지 않을까요? 예, 이게 지금 앞으로 미국이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나가고 있는 방향이에요. 전 세계 비트코인 보유량을 보면 아까 메타플래닛 보셨죠? 피델리티가 대주주인 메타플래닛이 7위예요. 여기 각국의 국가들도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미국, 중국, 영국 빼면은 피델리티가 한 4위 정도 되네요. 엄청나게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 메디아 앤 테크놀로지라는 그룹이 11위, 7위 정도에 랭크되어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헛8이라는 이제 마이닝하는 비트코인 채굴하는 회사도 랭크되어 있어요.
그리고 33위 보니까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고 트럼프 차남 에릭 트럼프가 만든 회사예요. 어디랑? 여기 헛8이랑 같이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아마 상장을 했을 겁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좀 떨어지죠. 근데 뭐 하고 있어요? 10만 달러 붕괴하자 큰 손들이 줍줍하죠. 줍줍. 요새 좀 줍고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다 큰 손 아니셨나? 자, 이것만이 아니에요. 텍사스주가 미국 최초로 비트코인을 국고로 매입하고 있어요. 이번에 떨어진 틈을 타서.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모르죠. 비트코인 떨어지는 것만 알고 있죠. 아씨, 떨어지는 거. 근데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구체적으로 가격을 얘기하죠. 이제 누가? 일론 머스크가. 엄청 똑똑한, 지나가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 데이터, 시장 형태,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인 분석도 하고 뭐 스톡 플로우라는 뭐 모델도 적용하고 해서 얘기하는 게 2,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00억 정도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면 안 믿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좀 신뢰가지 않나요? 자, 우리 어필리티에서 그 귀한 비트코인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 있죠. 비트코인을 모으는 방법 두 가지. 사는 거와 채굴하는 거. 근데 사는 거하고 채굴하는 거는 수익 면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5천만 원으로 비트코인을 사면은 0.3개예요. 5년 뒤에도 0.3개예요. 근데 채굴에 5천만 원 투자하면 5년 뒤에 비트코인 하나가 모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 채굴 남은 기간은 115년이거든요. 5년 후에 110년 남은 기간 내내 계속 채굴을 하게 되는 게 채굴 상품에 투자하는 거예요. 멋있죠? 네. 들어보셨나 이런 거? 요까지 좀 들어보셨나 보다. 근데 그렇게 채굴하는 걸 어떻게 주냐? 네, 어떻게 주냐? TH 채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NFT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채굴하는 상품의 제일 큰 특징은 뭐냐면요. 채굴기가 내 주머니에 와 있는 거예요. 채굴기가. 야, 그게 어떻게 돼? 그게 NFT로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NFT 많이 들어보셨죠? 그림, 음악 그런 게 아니고 진짜 NFT는 이런 거예요. 기술적으로 소유권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채굴기가. 그럼 나한테 오니까 내가 팔 수도 있고 내가 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채굴기에서 나오는 비트코인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NFT로 만들었기 때문에 엄청난 상품인 거죠. 그래서 월 2에서 3%의 수익이 되고 중요한 건 평생. 평생이라는 얘기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평생. 난 한 120년 살 것 같은데 무슨 평생이야. 5년은 제가 드릴게요. 115년이면 평생이죠. 자, 보면 5,500 가지고 비트코인 채굴하신 1,536개의 상품을 사요. 그러면 5년만 볼게요. 5년 뒤에 복리로만 계산해도 1억 4천이 넘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한 개 정도의 가격이 되죠. 그래서 제가 5천만 원 투자해서 5년 뒤에는 비트코인 하나를 채굴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이면 하나의 비트코인이 확보가 된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채굴 상품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는 허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블록체인으로 만든 시스템의 허브. 그래서 고마이닝이라는 회사, 어떤 회사냐면 세계 최고의 비트코인 채굴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상품을 어필리티에서 더 좋은 조건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NFT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채굴 그만하고 싶어. 야, 나 한 개면 돼, 5년 뒤에. 팔면 돼요. 팔면 돼요. 자, 요거는 아까는 단순히 복리로만 단순히 이제 그 이자로만 계산했는데 복리로 계산해요. 복리는 뭐냐면 내가 매일 받는 비트코인으로 받거든요. 그거를 비트코인 채굴기에 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또 투자하면 또 거기서도 비트코인 채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합쳐지겠죠. 그럼 또 투자하는 그거를 우리는 복리라고 얘기하죠. 네, 보통 10%의 복리를 가지면 내 원금보다 10년 뒤에 이자에서 나오는 이자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게 복리의 진짜 파워풀한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야, 이건 진짜 불가사리한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을 우리 비트코인 채굴기에 투자하면
지금은 월 3%니까 300만 원 정도 받죠. 근데 받은 거를 또 채굴 기에 투자해요. 그럼 1년은 2년, 3년은 4년 정도 돼요. 그러면 4년에 월 1,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겨요. 이게 지금의 비트코인 시세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이것도 올라가죠. 나 여기서 그럼 그만하고 나 채굴기 팔면 돼. 그럼 내가 비트코인하고 받은 거 가지고 내가 있으면 돼요. 안 팔고 계속 보장만 하고 이제부터 써도 되는 거예요. 야, 나 그 뭐 이렇게 많이 안 쓰고 난 계속 투자할 거야. 7년에는 5천만 원 넘죠. 이게 복리에 대한 힘입니다. 자, 고마이닝 볼게요. 우리가 원래 비트코인 채굴 상품을 고마이닝에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마이닝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우리랑 어떻게 파트너가 됐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마이닝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9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가 있고요. 7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비트코인 채굴을 4,700개 이상을 했고요. 이미 이걸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채굴하신 능력이 이미 1,000만 테라이시가 넘었어요. 엄청난 기업이에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런 실제 채굴기에 우리는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실제 채굴기에서 채굴된 비트코인이 어떻게 내 통장으로 올 수가 있냐 이거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기업을 현대에서 이제 마지막 현대 제철 고로 사업하면 설비 구매팀에 있다가 퇴직했거든요. 구매팀에서만 10년 넘게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죠. 야, 비트코인 채굴하는 이 기계에서 내 지갑까지 오는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계약서가 어떻게 써야 돼요? 이만큼 쓴다고 그게 보증이 될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난리치는 거예요. 여기서 하루에 3% 준다고. 네? 수익률만 가지고 스캠들이 막 난리치는 게 그 이유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NFT로 만들었어요. 그럼 검증이 가능한 게 NFT예요. 그래서 실제 99%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터넌스의 모든 비용을 제하고 엔지니어링 피 나가야 되죠. 전기값 나가야 되죠. 이걸 다 제하고 우리한테 수익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속 매출이 없어도 지금 있는 거 가지고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1,000만 테라이시가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115년 동안. 그게 고마이닝의 채굴입니다. 마크 잘란이에요. CEO는 GE에 계셨던 분인데요. 이분도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마이닝 카운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 협회의 멤버인데 그냥 멤버가 아니고 어드바이저리, 고문사로서 참여를 하고 있어요. 어디가? 우리 고마이닝. 아까 헛8 기억나시나요? 네. 아메리칸 비트코인하고 이제 에릭 트럼프가 같이 만든 회사고 갤럭시 같은 데는 비트코인 채굴기에 1조씩 투자하는 회사들이에요. 이거 다. 그런 데랑 우리 고마이닝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마이닝 카운실은 마이클 세일러가 만들었어요. 비트코인 채굴하는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아지죠.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협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마이닝은 비트코인.com에서 2025년 최고의 채굴 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최고. 야, 뭐 1등 했습니다. 최고에서 이러면 막 박수 한번 나오고 그러던데. 이게 우리가 맨날 제가 이렇게 강의 시간에 보여드려서 그런 거보다 끄떡 하시는데 세계 최고면 대단한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 고마이닝이에요. 세계 최고. 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채굴 파워 NFT를 소유함으로써 고마이닝 사용자는 파워를 구입하여 간단하게 해시레이트를 관리할 수 있으며 매일 선호하는 지갑으로 직접 비트코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NFT가 내 거니까 선호하는 지갑, 내 지갑, 내가 원하는 지갑에 다 받을 수 있는 거 매일매일. 이런 비트코인 채굴 상품을 파는 비트코인 채굴 업체는 고마이닝이 유일하기 때문에 전 세계 최고의 비트코인 채굴 서비스라고 선정이 됐습니다. 비트코인 2025라고 이제 컨퍼런스 중에 제일 큰 거죠. 벌써 2회가 열렸고 이번 달에 아부다비에서 마지막 한 번 더 열려요. 올 초에 5월달에 열린 게 라스베가스에서 우리 고마이닝이 메인 주관사였어요. 그리고 홍콩에서 8월달에 열렸는데 그때는 메타플래닛 자꾸 나오죠. 메타플래닛 주관사였어요. 이번 12월달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곧 행사 때 열리겠죠. 이게 어떤 행사냐면요. 아시죠? 트럼프예요. 트럼프. 네, 2024년도에 트럼프가
모두 연설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The United States will be the crypto capital of the planet and the 비트코인 Bitcoin superpower. 2024에서 연설한 거예요. 트럼프가. 멋지지 않나요?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은 세계의 암호화폐 중심지가 될 것이고 비트코인 초강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We will get it done.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대통령 되기 전. 대통령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더 파워풀하게 지금 가고 있죠. 이게 2024년도에 트럼프가 한 얘기입니다. 어디 가서? 비트코인 2024에서. 비트코인 2025에서는 우리 고마인이 메인 스폰서로서 누구죠? 마크 세일러랑 세일러랑 같이 대담을 하고 있죠. 고마이닝이 실제적으로 그럼 수익을 얼마나 누가 책을 얼마큼 할까 좀 궁금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리더보드에 가면은 1위서부터 몇백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1, 2, 3위만 딱 보니까 1위가 0.3478개 한 개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자, 돈으로 따지면 하루 5,6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 5천만 원. 제일 많이 채굴 하시는 분이. 두 번째는 하루 1,200만 원. 세 번째는 1,100만 원. 이거를 매일매일 내 지갑으로 비트코인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내 지갑으로. 내 지갑으로 받았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마이닝 하세요. 팔아주세요. 현금 바꿔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NFT예요. 그게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루어진 거래입니다. 저도 좀 순위에 들어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안 믿으시네. 자, 우리 거래 한번 볼게요. 거래. 꿀꿀이하고 제 친구가 있어요. 딱 봐도 얘가 돈이 많게 생겼죠. 네, 꿀꿀이가 돈이 많게 생겼어요. 투자합니다. 투자하는 게 거래예요. 하나의 거래가 발생이 됐어요. 이걸 처리하는 방법이 있죠. 전산과 블록체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전산이죠. 꿀꿀이가 제 친구한테 100만 원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는 회사에 갖다 줘. 자기 수당 빼고 뭐 70만 원 갖다 주든 얼마 갖다 주겠죠. 그럼 회사가 전산을 짝짝짝짝 깔아줍니다. 멍멍이도 깔아주고 뭐 다 깔아줘요. 그리고 했다. 깔아준 데서 비트코인 10개를 딱 보여줍니다. 100개를. 와, 난리 나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이다음부터 뭐예요? 뭐하긴 뭐예요? 나도 수당 받아야지. 전화해야 될 거야, 전화. 하루에 3% 벌려면. 그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돈이 되려면 회사한테 다시 얘기를 하죠. 근데 회사는 없어져요. 전화도 안 받아요. 그게 폰지미고 스캠이에요. 내가 보여준 비트코인은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데이터. 누가 조작하는? 전산이 조작하는. 저 회사는 이거 100개 깔아주고 저 회사는 50개 주고 그러는 게 그게 전산인 거예요. 각 회사마다 틀리죠, 내용이. 네. 여기는 2% 저기는 3%인데 당연히 틀리겠죠. 근데 블록체인은 거래가 발생이 되면 하나의 블록이 됩니다. 그게 상호 검증이 되면 검증되는 하나하나가 또 블록이 돼요. 그걸 엮어서 체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시간 정해진 시간 내에 한꺼번에 다 검증한 블록들을 변경을 못하는 거예요. 현재 기술로.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인이 생성이 되면 트랜잭션 아이디라고 거래에 부여하는 식별번호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TX 아이디가 딱 생성이 되면 요건 블록체인으로 거래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고마이닝과 어필리티 우리는 같이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같은 블록체인으로 시스템이 돼 있어요. 멋지지 않나요? 맞습니다. 멋집니다. 멋집니다. 대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고마이닝과 어필리티는 파트너십을 맺고 같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API라고 고마이닝에서 보이는 거랑 우리 사이트에서 보이는 거 똑같거든요. 그 작업을 할 때 우리 엔지니어가 더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이트에 보면 제가 이렇게 받았어요, 비트코인. 자, 받으니까 뭐가 보이시나요? 트랜잭션 0.0000 받은 게 TXID가 보이시죠? 블록체인으로 거래가 된 비트코인이 어디에 있다? 내 지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0.000308 이 비트코인은 누구 맘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내 맘대로 해요. 이게 블록체인이에요. 이게 탈중앙화입니다. 이게 내 맘대로 하는 게. TXID 누르면 거래 내역이 변경이 안 되죠. 예.
블록체인을 만들었으니까 실시간에서 거래 내역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받은 비트코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드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그래서 고마이닝과 어플리티는 API 연동이 완료가 됐습니다. 블록체인으로 서로 같은 내용을 동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스캠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리얼타임으로 움직이는 것은 스캠이 아닙니다. 스캠은 리얼타임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 보상을 어떻게 해요? 회사로 가면 회사에서 정산한 다음에 주죠. 우리 어플리티는 보상이 어떻게 되죠?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죠. 블록체인으로. 어플리티 사이트에 가면 GMT 민팅에 가면은 똑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뭐 모르시는 회사 있나요? 여기서? 없어요. 민감인가? 이 빨간 거 뭐지? 이 노란 거는 카카오네. 녹색은 네이버잖아요. 다 아는 데죠. 다 아는 데. 정말 이 회사들이 기술이 좋아서 우리가 다 아는 회사가 됐을까요? 기술은 뭐를 먹고 컸냐면요, 다 우리의 데이터를 먹고 컸습니다. 우리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정보를 커넥팅 연결을 해서 얘네들이 살 찌운 거예요. 아마존, 카카오, 네이버. 이걸 우리 웹2라고 얘기하죠. 인터넷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엄청난 수익을 다 가져가는 회사들이죠. 그래서 인터넷의 모든 수익을 가져가는 환경, 누가? 회사가 가져가는 환경, 그걸 웹2라고 얘기를 해요. 웹1에서 웹2, 웹3,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죠. 뭐 읽기만 하는 인터넷, 뭐 읽고 쓰고, 여긴 내가 수정할 수 있는 인터넷. 수정은 누가 했죠? 내가 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이 중심이 된, 참여하는 사람이 중심이 된 인터넷 환경이 바로 웹3인데 내가 소유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NFT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큰 회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네이버가 웹3 생태계를 만든다고 하고 두나무랑 같이 합병을 했죠. 근데 웹3를 생태계를 만들다고 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어요. 블록체인 기술은 사실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인터넷, NFT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중에 제일 중요한 기술이잖아요. 블록체인이. 근데 그런 필요한 것만 또 얘네들도 가서 또 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하겠죠. 근데 결국은 웹3 생태계로 만들어지는 프로토콜이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그게 우리 어플리티예요. 뭐 이렇게 가죠. 이제 메타버스, 인터넷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다. 그래서 NFT 정리할게요. 내 소유권은 등기 권리증이에요. 근데 NFT는 디지털 등기 권리증, 인터넷 등기 권리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구성도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뭐 미디어 데이터, 메타데이터, 스마트 컨트랙트 이렇게 돼 있고, 원래 원본 컨텐츠 그리고 그게 있는 인터넷 주소,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누가 소유권이 나와 있고 내가 NFT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에 대한 조건들이 다 이쪽에다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스마트 컨트랙트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블록체인 기술이니까 변경이 안 되는 거죠. 기술 표준도 있어요. ERC721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구성이 되고 표준을 따라서 만들어야지 인정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어플리티의 NFT가 당연히 ERC7이라는 기술 표준을 따르고 만들고 있습니다. 어플리티 메타버스는 맨하튼을 모델로 삼아서 맨하튼을 21만 개의 필지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21만 개의 NFT가 만들어진 거고 21만 개의 지분이 생긴 거예요. 21만 개의 NFT를 소유하고 있으면 어디의 주인이다? 어플리티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100불서부터 판매를 하고 지금 300불 그리고 다 판매가 되면 이제 곧 이번 달에는 판매가 다 끝나겠죠. 그럼 이제 온라인 마켓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됩니다. 근데 거래 가격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NFT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까지 이제 이번 달 말까지 정말 진짜 이제 이번 달 말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네요. 항상 뭐 내년 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달 말까지 짐 토큰을 보상하고 주는데 내가 한 건 없어요. NFT만 보상해도 짐 토큰을 받았어요. 5억 9,400만 개. 근데 이게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회사가 좀 가지고 있다가 팔면 회사가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회사가 인터넷 수익을 가져가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그게 웹2죠. 예, 근데 회사가 없어요. 예, 누가 가지고요? 5,400만 개. 참여한 사람이 가져가요. 그래서 회사는 처음 4년 전서부터 얘기한 게 우리는 웹3 생태계로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한 게 이거예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회사가 수익을 안 가져가는데 예? 참여하는 사람이 다 가져가요. 정말 대단한 어플리트입니다. 토큰의 가격은 공급이 강성이 되고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올라가죠. 수요가 증가되는 실제 사용하는 상품들이 이제 막 나올 겁니다. 다 준비하고 이제 마지막 테스트하고 있어요. 메트로피아라는 이제 증강현실로 만든 광고 앱을 준비하고 있죠. 광고 앱이 제일 큰 시장이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시장에 앱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증강현실과 광고를 한번 볼게요. 증강현실은 아까 메타버스 하는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예, 범용적인 메타버스를 증강현실이라고 얘기하고 뭐 가상현실, 혼합현실 이런 게 라이프로깅 뭐 이런 게 다 메타버스에 속합니다. 근데 가상현실은 우리가 처음 많이 메타버스 하면 생각 많이 했잖아요. 게임이나 이렇게 모든 게 다 디지털 세계로 들어가는 거. 근데 그거는 게임이나 이런 특화된 데 맞는데 우리가 제일 사용하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근데 그거는 증강현실이랑 가깝다는 거죠. 보면 잡지 보면은 잡지 운동화가 있어요. 그럼 색깔 보고 싶으면 이제 내가 보이는 잡지에서 인터넷에 도움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게 시장이 먼저 나왔네요. 증강현실에 대한 시장은 지금 25년도잖아요. 앞으로 5년만 있으면 기존의 메타버스 시장보다 훨씬 더 커지는 시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1조 달러까지 한 5년 만에 확대가 되는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를 또 보면은 이미 24년도에 1조 달러를 돌파했고 더 중요한 건 이 5개 회사가 광고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죠. 메타, 바이낸스, 틱톡이에요. 페이스북, 메타가 98% 가까이가 광고로 수익을 다 얻고 있어요. 구글 80% 이상이 광고 수익이에요. 저도 처음에 궁금했어요. 제가 검색을 구글 하잖아요. 저는 공짜로 그 검색에 대한 결과를 제가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공짜가 아니었어요. 내가 검색한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갔던 거예요. 구글이. 그걸 이용해서 저한테 광고를 제공하죠. 네, 그걸 연결해가지고 저는 또 소비로 이어지잖아요. 그렇게 벌어들인 광고에 대한 수익이 구글의 주요 수익원이죠. 메타는 더하고요. 98% 그냥 100%가 다 광고에 대한 수익이에요. 자, 메타가 보면 이런 이제 메타버스 증강현실을 사용하는 안경 형태 디바이스를 판매를 합니다. 실생활에 유용한 스마트 안경, 똑똑한 안경이네요. 볼까요? 오늘 오실 때 뭐 궁금한 거 있으셨나요? 뭔 지금 왜 그래? 아무 생각 없이 오셨나? 오시다가 어디에 건물이 쫙 올라가요. 그럼 뭐 저기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물어보면 돼요. 저건 시행상 어디고 시공상 어디고 언제 입주고 다 얘기해줘요. 이렇게 모르는 건물 분양가가 얼마고 다 얘기해주겠죠. 네. 그리고 어디 가니까 이제 이태리어로 써있죠. 이거 번역 즉시 다 해줍니다. 실시간으로. 뭐 물 쓰려고 그러니까 고장 났네요. 고치는 방법도 얘기를 해줘요. 이게 뭐예요? 내가 보는 실제 환경, 현실에서 내가 궁금한 것들이 음성으로 눈으로 다 보여지는 거죠. 이게 증강현실이에요. 이게 메타버스 중에서 증강현실이에요. 그래서 증강현실을 범용적인 메타버스라고 얘기합니다. 범용이라는 뭐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 네. 레이벤, 네, 메타가 만들고 있죠. 메타는 이게 되게 고난도의 마케팅 기술이 여기 있어요. 왜 레이벤을 앞서서 얘기했을까요? 메타가 사실은 구글에서 먼저 발표를 했어요. 예전에 5년 전인가? 근데 그게 말로 막 동영상을 찍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인정보에 노출이 된다고 엄청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레이벤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메타가 레이벤이랑 파트너십을 가는 거예요.
이건 애플입니다. 참 애플 같이 만들었어요. 네. 애플도 곧 나와요 이렇게. 네. 자 이런 게 뭐 할 수 있냐면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아 그러시고 뵀던 것 같은데 처음 마시. 아니 처음. 네. 그럼 여기 안 오시고 지난주에는 어디 가셨어요? 네? 지난주에 어디 가셨어요? 집에 있어. 아 그랬어요? 집에서 뭐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뭐 했지? 우리 가물가물 할 때가 많아요. 얘는 모두 기억한대. 본 것을 모두 기억한대. 한 달 전에 뭐 했지? 얘한테 물어보면 돼. 야 나 한 달 전에 뭐 했냐? 그럼 얘 얘기해 줘. 한 달 전에. 그것만도 아니에요. 안면 인식도 한대요. 안면 인식. 좀 걱정이 됩니다. 걱정되는 게 안면 인식을 정말 나랑 장동건이랑 얘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없을 것 같아. 그걸 이상하다. 자, 이렇게 안면 인식 기술도 이슈하고 더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젊은 친구들이 스마트폰 그냥 자연스럽게 사용하잖아요. 이게 범용적으로 사용이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 문제 하겠어요? 뭐 그냥 느끼겠지. 끼는 거예요. 네. 우리 메트로피아 광고 앱은 이런 겁니다. 예, 증강현실로 만든 광고 앱인데 자, 여기 딱 봐도 저는 되게 익숙한 거리거든요. 잘 모르시나 보네요. 메라탄. 뉴욕. 뉴욕. 예, 옐로우캡도 막 다니고 뉴욕입니다. 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 뉴욕에서 좀 있다 온 사람이거든요. 뉴욕인데 막 다니다가 내가 배고파요. 그럼 뉴욕 거리를 찍어서